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유가에 대한 이슈라든가 뭐 해외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뉴스에서 도배하는 게 좀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예측을 해서도 안 되고요. 예측이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전쟁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래도 주식은 올라간다. 주식은 뭐 갈 길 갈 거다 이러지만 지금 결과 보시면 알지만 주가가 애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도 했어요. 전쟁 중에 분명히 상승도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하락하면서 지금 전저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60포인트 정도 지금 전저점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는 지금 뚫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던 유가 환율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이제 뭐 달러가 계속 비쌉니다 했는데 오늘 1227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달러라는 게 단순히 뭐 미국 돈이다가 아니라 이제 뭐 결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이제 생각도 못한 그런 분야에서도 달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은 당연히 뭐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이제 부담이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달러가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1,100원 초중반이 좀 그나마 나왔지 지금 같이 가버리면은 너무 한쪽으로 이제 움직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0원대는 확실하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확실하게 부담이 되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IMF 때처럼 뭐 400원, 500원 가버리면 또 1,000원 몇백 원 가버리면 달러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뭐 좋아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달러로 지금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 WTI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선물 보고 있는데 어제 120달러인가 또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면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지금 대체 에너지도 많고 지금 시대 자체가 이제 뭐 기후위기다 뭐다 해서 바뀌었는데도 달러가 진짜 그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기름 넣으신 분들 알 거예요. 이제 그 휘발유가 엄청 올랐죠. 이제 주유소 가면은 진짜 막 옛날에는 그냥 5만 원만 채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좀 쌌을 때는 5만 원만 채워도 뭐 충분했는데 지금은 뭐 5만 원으로는 뭐 안 되죠. 정말 이제 지금 상황이 물가 부담, 그러니까 이제 체감이 아마 되실 거예요. 이제 물가 부담이 돼요. 이제 막 뉴스에도 계속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물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보면은 유가가 115달러 나오는데 인베스팅 보면 아마 120달러 넘었을 거거든요. 아까 봤었는데 110달러 넘어가지고 그냥 이제 쳐다도 보기 싫어요. 너무 이제 올라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원유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제조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사라든가 그 해운 이쪽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1달러당 연간 유류비가 100억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110달러면 엄청나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돈을 유류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공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매수 오늘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들 2조 매수 때렸죠. 말도 안 되는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그 내일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일 이제 뭐 2% 또 반등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뭐 2,660, 70 이렇게 매수를 하셨더라도 2,660쯤 그쯤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정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조 단위로 매도 때릴 때는 이제 끌어올릴 주체가 없잖아요. 이제 개인들만 매수한다고 해서 개별 종목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2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매수했지만 상당히 항상 말씀드리죠. 외국인 기관이랑 반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외국인 기관 따라만 해도요.
망하지는 않아요. 대박은 안 나지만 대박은 안 나도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과 좀 비슷하게 하려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막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봐도 뭐 금 사도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금은 솔직히 진작에 좀 사셨어야 되고 지금 사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저 이제 작년부터 그냥 이제 금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잖아요. 금은 어차피 평소에도 사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금은 지금 전쟁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원래 금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금은 애초에 막 그때 코로나 때도 2,000달러까지 찍은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제 하락하려다가 이제 전쟁 터지면서 반등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1월 말부터 보면은 거의 지금 15%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면 바닥 대비해서 이게 주식처럼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세금 때문에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매수할 경우 은행 그 골드 통장이 있어요. 금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골드바 그러니까 우리 금덩이를 매수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 10% 세금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사자마자 금으로 손실 보고요. 또 스프레드 있어서 금이 예를 들어 지금 1965달러여도 1965달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970달러? 70 몇 달러? 네, 그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까다로워서 그래서 금이 막 폭등하는 뭐 20-30%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뭐 보증할 수 없다면 지금 매수해봤자 뭐 그렇게 큰 뭐 한 몇 프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2배, 3배 되고 그럴 일은 없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배로 움직이진 않고 뭐 연으로 봤을 때 정말 최대 폭이 한 2배, 그러니까 100%죠. 말도 안 되게 하락하고 말도 안 되게 상승했을 때, 그때 딱 100% 수익 내는 거 말고는 금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선물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골드, 뭐 인버스, 뭐 레버리지 이런 걸로 수익 내려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크게 투자하는 거는 권유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세히 알아보고 세금 문제가 많아요. 진짜 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세금으로 막 떼이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이제 기아 찍고 나서 이제 기아가 좀 그나마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주말에도 이제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현대차를 사놨다고 막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때 그 이제 인수할 때 사놨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좀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그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기아차 막 급등했었는데 그때 매수했던 분들 지금 다 안 좋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6만 원이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이제 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드는 종목들은 계속 잘 나오거든요. 거의 매일 나오는 편인데 이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2월 달에 거의 안 나왔어요. 2월 달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전쟁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이제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크진 않아요. 러시아 쪽으로 뭐 몇십 프로씩 막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얘네가 실적이 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100조죠. 엄청난 수준입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가 뭐 장난하는 게 어중간한 이제 기업들의 1년 매출은 훨씬 넘어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이제 천문학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아마 좀 바쁠 겁니다. 실적이 분명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잘 나왔지만 이번 년은 사실상 잘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쟁이라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를 긍정적으로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센티먼트 자체가 지금 분명히 이제 매수한 분들 많아요. 개인분들이 그냥 이제 매수를 또 하셨더라고요. 개인분들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뭐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것보단요, 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린 항상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이런 거 나왔다고, 자, 항상 말씀드리면 뭐 차트 패턴이 100% 맞지 않습니다. 뭐 강세 반전 신호라고 이제 차트 패턴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강세는 쫙 뭐 1% 나왔나요? 뭐 2% 나왔다가 바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차트 패턴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이제 기업의 이 상황은 이벤트가 더 크죠. 전쟁은 차트 패턴이고 실적이고 다 씹어버리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항상 감안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이제 공포에 살아, 이거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포에 살아라는 그 몇 글자, 그 한 문장 가지고 그냥 공포니까 막 사기보다는요, 그런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책을요, 정말 이제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책을 최소한 10권 이상은.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현명한 투자자, 뭐 증권분석 이런 거 다 읽어보고 해도 좀 안 될 판국에 한 권 읽고 공포에 살아. 그게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본 거 가지고 그거 보고 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말 이제 휘둘리기보다는, 어떤 뭐 인터넷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이제 좀 정량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꾸준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뭐 전기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전기차 뭐 지금 패러다임 전환해서 앞으로 정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려고 한다. 뭐 그래서 뭐 전기차 시대가 되면 현대차가 휩쓸 수 있다. 뭐 이런 뭐 좋은 전망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반도체 지금 수급 현황 아시죠? 반도체 수급 현황에 우크라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류하고 매수가를 저는 더 낮은 주가에서 잡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 맞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엄청나게 전망이 좋은 산업 중 하나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전환하게 됐을 때, 이거 이미 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브랜드보다도 정말 이제 전기차는 거의 다 그렇게 크게 차이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뭐 지금 무슨 차는, 어디 브랜드 차는 그래도 슈퍼카만큼 성능 낸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현대차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현대차도 만들 수 있지만, 현대차는 이제 돈이 이제 그 수지타산 따져봤을 때 뭐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지, 현대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 현대차가 정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정말 이제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대 슈퍼차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분명히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일단 폭우는 피해 가야 돼요. 소나기는 피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저는 18만 원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온다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8만 원이면 이제 솔직히 큰 목표가는 아니죠. 정말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목표가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기아차 제가 찍었잖아요. 기아차 찍었는데 목표가를 그때 3% 기아차를 3% 잡았는데요. 그때 76,000원이었나? 이렇게 이때 당시에 찍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76,000원 잡았는데 닿지도 못했어요. 76,000원이면 그 목표가 2% 3%잖아요. 그거를 닿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를 목표가 했는데 오히려 그때 대비해서 한 7% 8%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물타기를 하시거나 절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물타기도 안 되지만 절망하기에도 너무 이제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좀 그러니까 시간만 좀 감안하고 간다면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이 18만 원도 낮은 주가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뭐 20만 원도 충분히 올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 당장은 그렇고, 좀 이제 전쟁 끝나는 것도 봐야 되고, 전쟁에 대한 어떤 이슈도 끝나면 분명히 현대차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여름부터는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까 반도체도 정상화되고, 그러면 현대차 생산이 뭐 진짜 없어질 거고,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내년 내후년 보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는 맞는데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낮은 주가에서 최대한 바닥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다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익절 손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익절 손절 하면은 난리 나죠. 지금 이미 이제 하락한 상황에서 익절 손절하는 거는 익절도 솔직히 없죠. 사실 지금 익절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 손절 없이 그냥 물타기만 하지 마시고 보유한 것만 그냥 좀 두고 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대차 이제 배당이 있어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진 않지만 그걸로 조금이나마 좀 금액 크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좀 커버가 좀 되실지 모르지만 좀 어쨌든 몇 년 받으면 또 적지가 않거든요. 몇 년 받으면. 그래서 현대차 오히려 낮은 주가 오면은 또 15만원, 16만원 초반 이렇게 오면은 오히려 매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에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